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공 국가안전부 부부장 동징웨이가 미국에 귀순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공의 고관이 미국에 귀순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말은 나온 지가 수개월 지난 건데 그게 누군지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많이 헛갈리는 면도 있습니다. 대서양위원회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비상근 고위연구원 FT 마이어디스는 루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순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 고위층의 귀순이 중공에 대한 미국의 이해나 접근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중공 정법위의 공식 위책 계정 장한젠도 6월 18일 갑자기 국가안전부 부부장 동징웨이가 4월 26일 시행한 반간첩 안전 방법 공작 규정 관련 좌담회를 주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첩 임무를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간첩도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간첩과 마크의 물주도 잡아야 한다는 등등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미국에 투항했다는 동징웨이가 중공의 매체에 등장했다는 게 아주 괴이합니다. 여러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동징웨이는 이미 미국에 투항해 국방정보국에 3개월 동안 협조하고 있다는 사상 최고의 중공 관리인데 그가 중공에서 좌담회를 열었다는 주장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문자만 있을 뿐 좌담회 개최 사진은 없습니다. 동징웨이가 확실히 미국에 귀순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미국과 중공이 이를 두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17일 스파이토크는 중공 국가안전부 부부장 동징웨이가 2월 중순에 미국에 몰래 도착했으며 딸인 동양을 대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파이토크의 이 문장을 쓴 매튜 브레즐은 미 국방연구센터의 전문 기고자이며 Chinese Communist Espionage, An Intelligence Primer의 저자입니다. 이 정도로 스파이토크는 미국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진 매체입니다. 그러자 미국 보수파 매체인 레드스테이트도 이 소식을 확인했다면서 귀순자가 동징웨이가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징웨이는 미국으로 가면서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 있는 딸을 보기 위해 간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동징웨이의 딸 동양은 알리바바 산하의 아마존 비슷한 사업체 티몰의 회장이었던 짱판의 전처입니다. 동징웨이가 탑승한 비행기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직후 동은 미 국방부 관리와 연락을 취해 귀순 계획과 함께 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미 국방정보국의 보호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스파이토크에 따르면 동징웨이의 이름이 처음 거론된 것은 3월 알래스카의 미중 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중공 외사 판사처 주임 양지치가 미국을 성토한 원인도 동징웨이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식통이 레드스테이트에 전한 바에 따르면 당시 블링컨은 양재치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링컨조차도 동징웨이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미국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링컨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재치에게 큰 욕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중공 외교부 관리 한리엔차오의 주장입니다. 한리엔차오는 동징웨이가 지금은 부패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짱유에와 밀접한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짱유에는 또 부패 혐의로 숙청된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 마젠의 측근이기도 합니다. 한리엔차오는 동징웨이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의 사진은 바이두에서 삭제됐습니다. 레드스테이트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동징웨이는 중공의 비밀무기 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중공군이 우한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우한 연구소 바이러스 기원설에 대해
바이든이 심각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스탠스로 돌아선 것도 결국은 동징회의 귀순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5월 26일 팬데믹 기원에 대한 상반되는 주장들을 조사해 보라고 정보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한 것인지, 동물에게서 사람에 전파된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에서 누출된 것인지를 조사해 9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징회의는 중공 정부가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징회의가 미 국방정보국에 제출한 테라바이트급 정보는 정보기구와 정부 관리를 극도로 당혹해 할 정도라고 보도됐습니다. 테라바이트는 기가바이트의 1000개 규모입니다. 보통 DVD 한 장에 담긴 정보가 4.7기가바이트니까 대략 DVD 200여 개 규모입니다. 물론 동징회의의 규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루머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순설이 사실일 경우 미중 양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은 396명의 중공 국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나 학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원래대로라면 2020년 1월 이후 미국에 돌아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연 계획을 바꿔 우한 폐렴으로 인한 여행 금지령이 발령되기 바로 직전인 1월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15일 보도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만 8천 명에 이르는 중공계 인바운드 여행객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조사한 결과 396명이 여행 금지령을 회피해 미리 입국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외에 자국 학생들을 보내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리는데 이런 사실을 미국에 알린 것도 동징회의라는 게 레드스테이트의 보도입니다. 중공은 이들 학생 간첩을 통해 팬데믹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반응, 경제 손실, 공공정책 변화,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이를테면 미국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시간이면 중공에 공급될 수 있는지 등등을 파악했습니다. 레드스테이트에 따르면 동징회의는 중공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색적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 바이든의 중공 사업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했습니다. 또 중공 정부가 어떻게 CIA의 통신에 접근해 중공 내 CIA 협력자를 색출해 체포했는지 그 디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동징회의의 정보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중공 유학생의 3분의 1은 중공군과 연계가 있거나 천인 계획의 일환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레드스테이트는 많은 중공 유학생이 공산당이나 군부 고위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공은 광동성 타이산 핵발전소가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연료봉 5개가 파손됐을 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얼빈 공과대학의 공산당 상임위원이며 부총장인 장지옌 교수가 투신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공안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살로 결론 지었습니다. 장지옌 교수는 하얼빈대학 핵과학기술연구소의 대들보로 오랫동안 핵발전 시뮬레이션에 종사한 핵안전 전문가였습니다. 또 중공의 원자력 학회 상무이사 겸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매체 데일리 콜의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화이트는 광동성 타이산 핵발전소에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장지엔 같은 인물이 자살한 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트위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이 권력 기반을 굳힌 계기는 19대 전국 대표 대회입니다. 시진핑은 이때 3시간 25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담은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 보고 세트 7만원짜리가 한국에 이미 출판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퇴근길 귀에 쏙쏙 시진핑의 중국 오디오북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연구소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설한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를 함께 엮고 성균중국연구소 이희옥 소장의 해설을 붙였다고 합니다.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는 MBC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2018년 7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중앙당교는 모택동, 후진타오, 시진핑 등 생생한 실력자들이 교장을 맡았으며 성균관대는 2009년 삼성전자를 통해 중앙당교와 인연을 맺은 후 중앙당교의 중청반 교육의 한국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교류를 시작했다고 대학저널은 전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이희옥 교수가 소장인 성균중국연구소와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이 MOU를 체결하고 학술회의, 공동연구, 공동출판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위 중공 스마트시티의 유형입니다. 모든 차량이 교통질서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처럼 생긴 게 모두 감시 카메라입니다. 500m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가 무려 30개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라는 미명하에 국민들로부터 벌금을 갈취하는 나라의 실상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갈취해 호주머니를 채우는 공산당의 진면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